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20년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경기선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가 이제 반등하는 어떤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FOMC의 어떤 결과, 그 의미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 이러한 내용을,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시황이겠죠. 글로벌 시황일 수 있는데, 이런 이 시황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유튜브에는 이제 시황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가끔 그 다음에 카페에는 종목 이야기만 좀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시황을 이 좀 조심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시황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시황은 이렇게 하긴 좀 어렵지만 보조적인 역할, 그러니까 주는 아닌 것인 것 같아요. 일단 주라고 하면 제가 실제로 매수와 매도를 하는 그 기업일 것이고요. 기업일 것이고, 이 글로벌 시황은 우리 이 기업을 어떻게 보면 싸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에 내가 어떠한 우량한 종목을 이렇게 산 거예요. 이 종목은, 이거는 이제 A라는 종목의 실적인데요. A라는 회사의 실적이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매 분기마다 이렇게 증가한다 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주가는 들쑥날쑥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주가를 한번 표현해 보면, 실적이 이렇게 우상향 하더라도 주가는 왔다 갔다 뭐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좀 빠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올라가겠죠. 실적의 어떠한 그 큰 방향성에 맞게. 근데 여기에서 어떤 시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뭐 FOMC 결과가 어떤 좀 긍정적인 어떤 내용이었다면, 혹은 뭐 어떤 다른 이슈로 그 시황이 뭐 좋아진다면 그 주가를 강하게 해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만약에 상승 국면일 때는 시황이 좋게 나오면 이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하락 국면일 때 시황이 안 좋게 나오면 더 주가가 더 하락하게 만들고, 이렇게 약간의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이런 모습이에요. 시황으로 인해서 나의 주가가 이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는 주가 그거잖아요. 내가 실제로 매수하려고 하는 회사의 실적이 거거든요. 그 실적이 우상향이 되고 지금의 어떠한 그 시황과 크게 무관한 회사라면, 만약에 뭐 이런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글로벌 시황이 안 좋더라도 사람들은 뭐 계속 밥을 먹을 거고 삶은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위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기가 참 어려운데, 뭐 OLED라고 해볼까요? OLED?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2차 전지라고 해볼까요? 2차 전지? 2차 전지라고 하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최근에 코로나 때 이런 것이죠. 저희는 사실은 그 2차 전지를 어떻게 했었었냐면, 요때였네요. 그 2차 전지, 이거는 2차 전지 ETF인데요. 2차 전지 ETF를 언제였죠? 저희가 뭐 한 이 언저리였나요? 이 언저리부터 계속 적립을 이렇게 샀었습니다. 계속 적립을 사다가 요때 일단은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매도를 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 때 그 상황이 뭐였냐면, 코로나 때문에 매도했던 건 아니고 2차 전지 이
ETF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실적보다 주가가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높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지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한 것이었는데,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첨보라는 회사 하나는 매도하지 않았어요. 첨보라는 회사는 매도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보유하고 있거든요. 첨보라는 회사는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쉽지는 않겠죠.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산 종목의 이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지만 이 회사가 보통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됐다면, 혹은 어떤 글로벌 시황으로 변동성이 더 커졌다면, 이 회사의 실적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발버둥 치고 시장이 안 좋고 나쁜 뉴스가 나오고 뭐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절대 지금 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유럽에서는 전기차를 계속 생산하기 위해서 정부부터 해서 엄청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에서 배터리는 한국이 가장 잘하는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려보다 크게 지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근데 주가는 많이 빠졌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실적은 분명히 우상향하는데 시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확 빠진다면 이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만약에 S&P 500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긴 흐름으로 이렇게 보면 긴 이렇게 흐름으로 보면 아주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2008년도라고만 해보면 분명히 시장은 이렇게 뭐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는 것이죠. 근데 시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구간들에서 이런 구간들이 존재하겠죠. 근데 이런 구간에 내가 보유한 종목이 멀쩡하다면 그때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시황관입니다. 그래서 이 시황을 근데 반대로 될 수도 있겠죠. 실적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글로벌 시황이 너무 좋아서 갑자기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2차전지를 매도했을 때처럼, 그럴 때는 그게 오히려 매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매도의 기회가. 그죠? 그리고 이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2차전지 테마 ETF를 추가로 매수하진 않았어요. 그냥 첨보를 보유하는 것으로 내비뒀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시황이라는 게 이렇다라는 전체적인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나고 나보면 뭐 다 회복하고 뭐 별거 아닌 것인데 그 당시 때는 상당히 무섭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시황을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이런 관점에서 경기선행지수랑 FOMC의 어떤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FOMC의 내용은 뭐 정리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일단은 연준은, 그죠? 연준은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어떤 내용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 뭐 그대로 읽어보면, 경제가 최근의 사태를 극복하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올라왔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지금의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금리, 그쵸? 금리 수준을 제로 금리로 2021년도까지 유지하겠다. 2022년도까지군요. 2022년도까지는 유지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금리,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긴축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은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회사채,
그러니까 국채와, 그러니까 회사채가 아니고 국채와 모기지, 그러니까 국채 800억 달러, 모기지 뭐 400억 달러 매입을 유지한다라고.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좀 줄어드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매입 잔액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도 좋고 어떤 뭐 통화의 어떤 내용도 좋고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경제 전망이란 것을 했는데 올해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6.5를 예상하지만 내년에는 플러스 5%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거기서 이제 했던 말을 좀 보면 올해 하반기에 하반기에 경기의 어떤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아니고요. 경기의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한 2년에 걸쳐서 그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 2020년, 22년까지를 예상한 것 같아요. 이때부터 시작을 하고, 경기가 시작을 하고, 요때까지 정도 되면 다 경기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런 어떤 이슈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뭐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볼 때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최근에 어떤 뭐 다우나 S&P 500, 뭐 나스닥이, 그리고 코스닥 역시 상당히 좀 급하게 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어떤 좀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그런 작은 어떠한 파동보다는 큰 의미에서의 시장을 보면 어제 어떤 FOMC 결과는 너무 좋았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선행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 다음은 경기선행지수도 결론적으로는 매우 좋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오늘 카페에다가 올려놨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경기선행지수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경기선행지수라고 하면 그러니까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는 지표들을 모아서 하나의 인덱스로 만든 뭐 이런 것인데, 사실 경기선행지수가 뭐 100을 기준으로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런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요. 일단 핵심은 뭐 수출 지표도 그렇고 경기선행지표도 그렇고 GDP도 그렇고 전년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전월보다 앞서는 게 시장은 더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전월 대비해서 경기선행 지수는 다 좋아졌습니다. 더 좋아졌고, 근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경기선행 지수가 도대체 뭔데 미래를 예측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경기선행 지수에는 여러 가지의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 100% 맞을진 않겠지만, 지나고 났더니, 다 꽤 괜찮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선행지수라고 하면 다양한 어떤 지표들이 믹스된 그 인덱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유명한 뭐 건설 수주액이라든지 뭐 구인구직 비율도 있고 재고 순환 지표도 있고 수출입 물가, 뭐 코스피, 뭐 장단기 금리 차라든지 도 있고 뭐 국제 원자재 가격, 소비자 기대 지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왜 어떻게 미래를 전망하느냐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유명한 거니까 가장 많이 하는 그 뭐 건설 건설 수주액 그를 이렇게 먼저 보면 이런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아파트가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뭐 땅도 사야 될 것이고 시멘트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관공서에 가서 어떤 허가도 받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한 1년 정도 혹은 2년 정도 지나서 아파트가 탁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의 결과가 이제 아파트가 나온 것이고,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하면 그런 거겠죠. 일단은 수주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죠? 수주를 해야 뭐 건물을 뭐 짓든 뭐 땅을 사든 시멘트를 뭐 하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주가 있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더라라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뭐 또 어떤 지표도 있냐면 뭐 기계로 내 수출화 지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각종 기계를 얼마나 구매했는지 이런 것들도 봐요. 왜 그러냐면 어떤 회사가 어떤 캐파 증설을 할 때 단순히 기계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자금을 준비하죠. 자금을 준비하고 사람도 뽑을 것이고 어떤 계획을 세울 거잖아요. 근데 그 계획 안에는 미래에 어떤 흐름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흔히 공급이 부족하니 증설을 해야 되겠다. 뭐 어떤 이런 큰 그림이 있을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뭐 어떤 시황도 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좋아질 걸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이후에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거고 이런 지표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표들은 실제로 다 감이 안 오는 거죠. 체감할 수 있긴 힘든 거죠.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구인 구직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죠. 구인 구직 비율이라고 하면 구인 비율을 구직 비율로 이제 나눈 것이죠. 사람도 뽑아야 되고 하니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보면 이게 검은색 그림이 선행지수고 빨간색 그림이 동행지수예요. 보면은 검은색이 먼저 올라가고 이게 좀 지저분하죠. 이런 데를 이렇게 보면 검은색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동행지수가 그 다음에 빨간색이 먼저 나중에 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근에 제가 오늘 카페에 남겼던 이야기는 최근에 아침에 이제 신문을 이렇게 보면 죄다 부정적인 어떤 내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최악이고 뭐 제조업 최악이고 3년 내 최악이고 심지어 의심이 될 정도로 아 이거 왜 이런 어떤 통계만 갖다가 글을 쓰지 할 정도로 너무 부정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동행지수라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선행지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지수는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는 그런 느낌인 거고 선행지수는 미래에 좋아질 것을 예측하는 그런 어떤 지표들을 모아놓은 인덱스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동행지수보다 선행지수가 선행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행지수가 최근에 이렇게 반등했으니 그림 볼까요? 이렇게 요걸 보면 이게 보면은 중국은 이미 반등했었고 맨 위에 거 이 빨간색 한국은 계속 잠깐 이렇게 조정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없는 걸로 치고 다시 보정이 돼가지고 그냥 계속 우상향하는 걸로 나왔고 보면은 미국과 그 유럽도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했다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동행지수는 뭐 몇 개월 정도 지나서 아마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과거의 어떤 통계들을 좀 보면 이러한 어떤 지수들은 상당히 어떤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너무 빠르게 급등과 급락을 이렇게 반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행지수 안에는 주가지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선행지수가 갑자기 급등한 것이 혹시 주가에 영향은 있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다라고 보고 이거는 하나씩 떼어 넣어서 본 거예요. 차이나 이거는 뭐 유럽 미국인데 다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이든 경기선행지수든 과거의 거와 비교하긴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 100을 기준으로 선행지수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 지금에 올라가는 이 절대값 만약에 이게 100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게 80이고 과거에 120이었다고 하면 이게 딱 시간이 지나 보니 이게 1년 전인 거예요. 그래서 전년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이 수치는 안 좋죠. 근데 전월과 비교했더니 이게 만약에 70이었다고 하면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좋아진. 근데 시장은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하고 이게 천천히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시장은 거기에 반응하시죠. 과거의 전고점을 넘지 않더라도. 그래서 선행지수는 이렇게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 뭐 이런 거예요. FOMC 결과도, 그래서 FOMC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시장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시장의 자산이 거품이 끼더라도 그 거품을 터지게 놔두지 않겠다. 계속 펌프질을 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 사실 이 정도 말보다 좋은 건 없죠. 근데 다만 전제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라는 말을 달았지만 선행지수는 먼저 튀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런 변동성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흔들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미국 지수를 상승하는 이 구간만 확대하더라도 이거는 주간 차트잖아요. 이렇게 많은 조정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아주 많이 빠질 때도 있었고, 하지만 우상향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마다 내가 가진 모든 종목들은 매도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죠. 분명히 내가 가진 종목들은 계속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데 시장이 빠진다고 내 종목을 다 던질 필요는 없죠. 근데 다만 활용은 할 수 있겠죠. 너무 빠졌을 때는 좀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시황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종목들이 너무 올라간다면 이익 실현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는 것이지 시장의 분위기에 취해서 도망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코스피를 본다면 분명히 일간 차트로 보지 말고 저는 좀 주간 차트를 보는 걸 좀 선호하는데요. 주간 차트로 본다면 코스피를 전고점 모유 언저리 온 것 같아요. 뭐 심리적인 어떤 저항이 있겠죠. 동행지수를 본다면 전혀 실물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못 느끼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느끼기 어려운데 주가는 이미 다 회복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저항이 있겠죠. 어떤 괴리가 있을 것이고. 근데 선행지수들이 반등했다라는 것은 하락하더라도 과거처럼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뭐 하락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하락했을 때 좀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2170 정도인데 사실 이 과정에서 뭐 어떤 매수세와 매도세가 좀 팽팽하게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확실히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주간 차트로 보면 아직까지도 상승할 때 거래량들이 이렇게 느는 것은 그렇게 걱정할 뭐 이런 내용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코스피를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어떤 PER이 맥스에 왔다. 그러면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보유한 종목 중에 이익 실현할 것들, 그러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살아나니 내가 가진 종목들이 왜 이렇게 빨리 오르지? 무섭네. 비중도 많고. 그럴 때는 좀 줄여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빠지면 저희는 두 가지를 보는데요. 2000 초반과 한 1900 초반까지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요 정도까지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을 하고, 이 정도에 오면 좋은 회사를 못 샀던 회사라면 매수해야겠죠. 요때 매수해야겠죠. 싸졌으니까. 근데 시장이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더 사야죠. 그러니까 자금 여력을 좀 만들어 놔야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올랐을 때 좀 이렇게 이익 실현하면서 자금을 좀 여유 있게 가져가면서 좀 시장이 빠지면 더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도 돌고 연준도 이렇게 도와주겠다는데 사실 무서울 건 없지 않을까요? 빠지면 좋은 회사를 사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간 차트로 좀 보면,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저희는 자산을 배분하는 거를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빠지지만 만약에
자산 중에 뭐 미국채 10년 선물을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채 10년 선물은 오늘 또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떤 상한계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계좌를 좀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이기 때문에 둘의 어떤 시너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꼭 인버스를 이렇게 사거나 뭐 이러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보면, 최근에 보면, 잠시만요. 최근에 보면 인버스의 비중이 무서울 정도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보면은 2월 3일부터 해서 코로나 언저리까지 주식과 코스피 200 ETF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19조까지 왔거든요. 이건 너무 잘한 거죠, 사실. 하락할 때 산 거니까. 그리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의 시기를 보면 최근에 5월 말 정도를 가면서 여기서 봐야 될 표는 뭐냐면 요거예요. 인버스.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때 인버스가 없었죠. 그러다가 시장이 상승하고 나서부터 인버스 비율이 확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싸졌으니까 싸게 사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오를 때 즐겨야 되는데 오를 때 오히려 손실을 보게끔 인버스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건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동학개미 운동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매우 잘한 선택이라고 봐요. 시작은 떨어질 때마다 주식 비중을 늘렸다는 것 매우 잘한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의 결과까지 좋아지려면 인버스를 안 했어야 된다고 봐요. 유지해야죠. 주식 비중으로 그냥. 뭐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익 실현 뭐 이런 건 괜찮겠지만 인버스는 다른 게임이거든요. 인버스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단기 어떤 뭐 지수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없는 게 이상하겠죠.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랬을 때는 일단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조정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수익을 실현할 것들은 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글로벌 시황이 안 좋아져서 우리 코스피가 빠지고 좋은 회사들이 또 하락하면 그때 또 살 것이고 뭐 또 좋아지면 좀 더 덜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물량 조절을 좀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거 상관없이 그냥 무겁게 가져가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첨보 같은 회사는 사실 좀 첨보에 약간 좀 이렇게 탁 꽂힌 느낌이 있긴 있는데 뭐 그냥 건드릴 생각이 크다가 없어요. 그냥 내비뒀으면 좋겠어요. 한 몇 년.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수익률이 좋긴 하지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리고 시황을 뭐 유튜브를 매일 하는 것은 뭐 중복되는 이야기고 소음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처럼 뭐 어떤 좀 중요한 이슈가 있다거나 이러면 또 유튜브를 좀 하고요. 나머지 종목 이야기들은 카페에다가 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